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일 신묘 세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홍문관 부제학 송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마도의 조관을 보내는 것은 조정의 의논이 모두 적당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전하께서 반드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번신에게 유시를 아리기 위하여 조정의 사신을 정도를 굽혀서 보내는 것은 예를 어기고 채통을 잃게 되어 이미 불가한데 더구나 사신을 보내었다가 저들이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장차 계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신 등은 뒤수습을 잘하는 계책을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3번 생각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구워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기필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송질 등이 아뢰기를 신들의 의견은 전번에 벌써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관을 위임해 보내었다가 도주가 명령을 들어준다면 좋겠지만 만약 기꺼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후의 처치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의논도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이니 어찌 소견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3번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도주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손에 들 것이 없고 처치하는데 어렵고 쉬운 것은 미리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보재원 앞 산수 집의 밭 형태를 그려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공전에다 집을 지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어찌 자식을 위하여 백성의 집을 철거시키겠는가. 집을 지은 곳은 그대로 산수에게 주고 이후로는 한성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전에다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영민과 집이 이견 등이 서계하기를 대전은 조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성헌이므로 성자 신손이 마땅히 준수하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황가는 사품이 곧 그 한직인데 엄룡선의 무리가 여러 번 덕주를 입어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니 성상의 연애가 이미 후하였으므로 다시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양천의 첩자나 천인이 양민이 된 자에게는 한 품 서용하는 것이 이미 정하여진 법이 있는데 지금 만약 한직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모두 작업을 더하여 준다면 황관이나 얼사의 용렬하고 천한 무리가 모두 분수 밖의 주기를 받게 되니 이는 곧 법을 무너뜨리는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 세종조의 당상관으로 오른 자는 단지 노중래뿐입니다. 전하께서 명기를 아끼지 않고 벼슬을 높은 직질로 올려준 자가 이미 많은데 또 가정대부, 가산대부를 참남하게 공이 없는 송흠의 무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이는 곧 자귀를 함부로 하는 조짐입니다. 조정의 대전을 무너뜨리고 작상의 명기를 함부로 하시니 전하의 잘못된 정사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만약 정상의 유시를 순종하여 마음에 품은 바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하의 책임지어 주신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등이 반복하여 논계하였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가난한 것을 따르는 미덕이 자못 천만 못합니다. 당나라 헌종은 이강에게 이르기를 일에 마땅함을 어김이 있거든 경은 마땅히 10번이라도 의논하고 다만 한두 번으로 끝내게 하지 말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일에 옳지 못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힘써 말하여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는데 헌종은 오직 말뿐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또 인도하여 말을 하도록 하면서 그 번거로움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일마다 모두 능히 이와 같이 하여 시종이 한결같았다면 그 공업이 어찌 여기에만 그쳤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바른 날을 받아들이고 조정의 법을 가볍게 변경시키지 않으셨는데 오늘에 이르러 황관, 의관, 얼자의 용렬하고 천한 무리를 위하여 조정의 성헌을 무너뜨리고 대간의 공론을 거절하며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시니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환관이나 의원 등의 일은 앞서 유시에 이미 다 하였다. 한품의 일은 마땅히 조종조의 옛 일을 상고하여 만약 그런 예가 있으면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말한 바는 진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니 이것은 신등의 말이 불가하다고 여겼습니까? 문득 성상의 뜻에 거슬려서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은혜를 이미 행하였다가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 제순의 덕을 이끌기를 나의 생각은 버리고 남의 착한 것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고 공의를 따르지 않으십니까? 공의를 따르고 사사로운 은혜를 거두어야 좋기 성상의 덕에 광명을 더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빨리 성령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경사를 인하여 은혜를 베푼 것인데 어찌 반드시 그대들에게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한품 서용은 일품 일정한 분계까지를 한정하여 등용하는 것이다. 곧 사족의 첩 자손을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 그 조상의 신분에 따라 진출을 하는 한도를 두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세자가 와서 아뢰기를 민간에 비록 굶주린 기색은 없다고 하겠으나 때가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면 농사에 힘을 쓸 수가 없으니 창근대 군자창을 미국으로 진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올적합 아이네가 객관에서 죽었으니 창건대 구례에 의하여 관에서 관과 염하는 도구를 주어 매장하고 치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조위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군자창에 비치하여 둔 상실이 쌓아둔 지 오래되어 벌레가 생겨서 손실이 됩니다. 청컨대 민간에 흩어주었다가 거두어들이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원에 물어보도록 하였다. 정원에서 아뢰기를 이 처음에 인리로 하여금 상실을 구해다가 바치도록 한 것은 장차 흉년에 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후 그대로 해마다 바치게 하였으므로 인리로서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는 곡식으로서 바꾸어 바쳤으니 이 또한 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흩어주었다가 거둬들이게 되면 반드시 민간에 큰 해가 돌 것입니다. 또 이 상실을 여러 해 동안 쌓아두게 되면 반드시 벌레의 손실이 생기게 되니 만약 흉년을 만나면 가을에 주워서 바치게 했다가 봄에 백성에게 준율하되 환납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도 배단을 받지 않고 구왕하는 정책도 거행될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이는 내가 즉위 한 뒤의 일이니 상세히 그 원인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상실은 상술이 도토리를 말하는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강도 20여 명이 군자 강감 동쪽에 이르러 인가의 재산을 겁탈하였으므로 성정원에서 아뢰기를 요즘 강도가 자행하는 것이 비록 연사가 기근이든 소치라고 하겠으나 도성의 밑에서 방자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니 지금 잡으려고 하면 저들은 반드시 사방으로 흩어지고 무고한 자만 혹 횡에게 걸려드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형조로 하여금 도적이 거치게 하는 방법을 의논하여 상급을 걸고 잡아들이게 하며 자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군자 강감은 군자감의 분감으로 용산강에 있었다. 그래서 강감이라고 한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해서 두 대비에게 진연하고 종친 일품과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성부 충헌부 의원부에 입직한 제장과 승정원 대간과 입직한 홍문관 예문관 관원을 북수로 명소하여 술과 풍악을 내려주었다. 조금 좋은지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 통수 중조 상송포 나고야 능두수 뇌영
석견주 동은주포 좌근 장감화 겸 축전주 종상 군지수 시향 대마주 태수 종정국에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고 또 외 혹은 조국차 등 네 사람이 와서 조회하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과 사관은 집이 이균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광이 되고 광이라도 능히 생각하며 성이 된다고 하였으니 성대나 명왕도 3번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고 9번 생각한 다음에 행하여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이윤이 태갑에게 고하기를 덕이 아니거든 커지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소공은 무왕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조그만 행동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반드시 큰 덕을 더럽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인신이 임금에게 진언하면서 비록 조그마한 허물이나 사소한 행동이라도 오히려 되풀이하여 경계하고 고하여 허물이 없는 곳에 서게 한 뒤에 그만두었는데 더구나 잘못된 정사로서는 큰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성스러움으로써 신비함을 계승하였으며 산무사를 받들어 서무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환관이면서 자헌대부로 승진한 자가 2명, 의관이면서 가정대부로 승진한 자가 1명, 가선대부로 승진한 자가 1명인데 재수하는 글이 겨우 내리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떠들썩하게 엇갈려 대간도 불가하다고 하고 시종도 불가하다고 하며 대신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만 혼자서 옳다고 여기시면서 생각하시 않으시니 신등은 거기 성과 광의 기미가 오늘에 달려있다고 기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에 달려 있지 않다고 기필할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 무릇 대신은 전하의 복심이고 대가는 전하의 이목이며 시종은 전하의 수족이지만 환관은 한 집의 종이며 의원은 하나의 잡류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국가의 공기를 가지고 함부로 간호나 잡류의 공훈이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면서 복심과 이목의 말은 거절하고 쓰지 않으시니 어찌 이른바 원수와 고갱이 서로 바라는 의리라고 하겠습니까? 가령 음용순의 무리가 약간의 노고가 있고 송음의 무리가 기능이 있다고 해도 이 품의 직질과 당상의 품계로 지난날의 보상이 이미 후하였으니 마땅히 번거롭게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가령 형사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다면 오직 은례의 융승한 대우를 정부 육조 대신 모두에게 대가하여 할 터인데 어떻게 환관이나 의관에게만 특별히 그 직질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는 곧 경중의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불가함이 더욱 큰 것입니다. 신등은 시종한 지가 오래되어 진시로 전하께서 엄육선 무리만 높여주고 종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책에 쓰기를 환관이나 의관에게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면서 대간의 공로는 거절했다고 한다면 후세의 그 누가 전하께서 능히 환시를 억제하고 잡류를 제어하여 가까운 자에게 벼슬을 주지 않고 공운이 없는 자에게 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고윤의 말에 이르기를 무릇 사라는 것은 인주의 선과 악을 기록하여 장래에 보고 경계를 삼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주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있어 그 행동을 삼갔다면 또한 불법한 것을 써서 후사에게 보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고 하였으며 옛날 정우가 흠종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과실이 된 일이 없으면 대간이 무엇을 가지고 다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있게 되면 반드시 조정과 어긋나게 되는데 오직 조정에서 자기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으로서 혐의를 삼지 말고 일의 마땅함을 구한다면 천하가 매우 다양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외람되게 대간의 반열에 갇혀 있으면서 오래도록 특별한 영광만을 차지하고 비록 훌륭한 계책으로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없다고 하나 그래도 촌심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기약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한때의 은혜로서 광을 이루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관작은 함부로 할만하며 공로는 거절할 만하다고 여기시고 환관이나 의관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여 억제를 더하지 않고 사필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여 거조를 삼가지 않으시니 쌓아가는 조짐이 행해진 지 오래되어 마침내 관작은 너무 지나치게 되고 공로는 행하여지지 않는 데 이르러
환관이나 의관은 혹 교만하고 방자한 데 이르게 되고 사필은 두려워할 바가 없다고 하니 어찌 한번 생각의 착오와 조그마한 행동의 실수로 그칠 뿐이겠습니까? 그 큰 덕에 누가 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이 감히 고집하며 굳게 다투는 까닭도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어인데 전하께서 거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뜻에 거슬리는 것으로서 혐의하지 마시고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 산무사는 지극히 공평한 것을 지칭한다. 예기 공자 한거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것이 없으며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였다. 성주시로 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고조에서 상실을 지어 바치도록 시작한 연들을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조위의 말과 같이 민간에 흩어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승경원의 사례기를 민간에 흩어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진실로 표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실은 반드시 산림에서 생산되는데 해마다 흩어주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 같으면 산골에 있는 고을의 백성은 그래도 쉽게 죽겠지만 평야의 백성은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생산되는 곳에서 무역하여야 할 것이니 인리만 배단을 받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그 침해를 받을 것이니 청컨대 해주로 하여금 의계하게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상실을 민간에 흩어주었다가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 다만 해마다 쌓아두었다가 만약 흉년을 만나면 진급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내가 듣건대 상실은 비록 여러 해 동안 쌓아두더라도 좀으로 인한 손실이 심하지는 않다고 하니 오래 쌓아두었던 상실은 별도의 창고로 옮겨 쌓아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조종조의 한품된 사람에게 품계를 더하여 준 일을 상고하였으나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록을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에서 첩자에게 관직을 제수한 관교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관교는 태조 때 관리의 임용에 있어 3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곧바로 사령을 내주던 제도이다. 그 후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그 나머지는 서경하였다. 성조시로 288권 성종 25년 3월 5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근래 경성 안팎에 도둑이 자행하기 때문에 포도장 5명을 설치하여 각각 5부를 관장하게 하고 부 안에 도둑이 있으면 나누어 곧 수색하도록 하였으니 도둑을 체포하는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조밀한데도 도적이 오히려 그치지 않고 성 밑의 인가에 강도가 자주 있으니 도성의 건처에도 이와 같은데 더구나 멸방이겠는가. 상을 걸어 잡아들이거나 스스로 그 중에서 서로 고하는 자를 죄를 면하여 주거나 하는 무릇 도적을 거치게 하는 방법은 모두 상세히 살펴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시로 288권 성종 25년 3월 6일 얼미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윤민과 집이 이균 등이 아뢰기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바른 말 듣기를 즐거워하며 허물고치기를 인색하게 아니하여 가난한 것 따르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간이 논하는 일에도 전하께서는 생각대로 하시면서 반드시 건절하시니 비록 간혹 힘써 쫓는다 하더라도 다시 지난 때의 넓은 도량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직질로서 환관이나 의관에게 더해주는 것을 전하께서도 어찌 그것이 불가할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 힘써 공론을 배격하고 사언을 베푸시니 이것이 신등이 불론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참근데 괴히 따르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그대들이 만약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진실로 전하께서 경사로 인하여 언명을 베풀어 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환관이나 의관을 높이고 총의하는 것은 본래 성상의 마음이 아니고 또 작상은 조정의 공기이므로 마땅히 대중으로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것이며 전하만이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경사에게도 오히려 함부로 더하여 주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환관이나 의관이겠습니까?
대신 대간,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뜻에 어긋나고 거슬리는 것으로서 혐의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사는 버려두고 따르시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 조정의 공기를 전하께서 사유로 삼아 공의를 배격하고 함부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옛부터 인군이 덕을 잃는 것이 한 가지뿐이 아니라 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기며 아첨하여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임금과 신하의 경계를 삼았으니 만약 임금은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하는 뜻을 순종한다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감히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되어 나라의 일이 장차 구원하지 못하는 데 이를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이미 아부하고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아 선의를 더럽혔으니 전하께서도 마땅히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아 힘써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그대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으며 일이 덜어줄 만한 것이라면 어떻게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논박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6일 얼미 두 번째 기사 대마도 경찰관 권주가와 싸레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이적에게 내려주는 것은 반드시 너그러우면서도 채모에 적합하게 하였는데 지금 그의 사연은 지나치게 준엄하여 당당한 대조의 형세와 늠름한 변장의 위엄으로 라는 등의 말과 같은 것은 아마도 합당치 않은 듯하며 또 마땅히 중전으로 조치한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마도 모두 적당하지 않은 듯하니 죄의 경중에 따라 율에 의하여 논단한다는 뜻으로 고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한 예물도 정승근이 갈 때보다 반이나 줄었습니다. 정승근은 선의사로 보냈기에 언수가 마땅히 융숭하였지만 지금은 다만 유시만 내릴 뿐이니 반으로 줄이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승근이 가져간 예물도 작게 여겼으니 아마도 저 무리들이 결망하여 본국에서 대우하는 예가 점차 박해진다고 여길 듯합니다. 신이 덕건대 허조가 말하기를 남이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고 신석조도 말하기를 남이는 소홀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예물은 경솔하게 더하거나 줄일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신의 소회가 이와 같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모두 이미 대신에게 의논해 산 것이다. 허전한 신숙주가 한 말에 어찌 얽매여서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을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서계 내에 당당한 내 대조의 형세 등의 말은 신의 뜻도 온당치 않다고 여기므로 앞서 의논에 이미 모두 말하였으며 마땅히 중전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말은 과연 권주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대저 사물을 접하는 즈음에 언사가 박절하지 않는 것이 가하며 예물도 넉넉하지 못하니 적당하게 헤아려서 수효를 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급배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서계의 두어 가지 말은 과연 아는 바와 같습니다. 당초 의논할 때 신도 온당치 못하게 여겼습니다. 예물은 해조에서 이미 의계하여 결정하였으나 식물이 지나치게 적은 것은 적당하게 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서계와 예물 단자를 보태고로 들여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윤민이 아뢰기를 병술년에 박원영이 경상도 순찰사가 되고 신은 종사관이 되었는데 고성 사람이 외인에게 피살된 일이 있었습니다. 박원영이 개청하여 도주에게 통수하고 그 적외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렀다 하여도 오히려 통수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의량을 다투었는데 조관을 위임하여 보내는 것은 아마도 불가한 듯합니다. 하고는 이날 그때의 사목을 써서 바쳤다. 이균 등이 아뢰기를 신득이 전일에 이미 조관을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었는데 지금 윤민이 말한 것을 들으니 바로 신등의 마음과 부합이 됩니다. 청근대 다시 짐작하고 널리 전례를 구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좌부 승지 권경우가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익산의 죄수 산후 어둔이 도망하여 있는 관이금, 청산, 서글동, 연동과 물고된 금은동, 박장수, 금은동과
순천의 백성 장환동의 집에서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고 옷과 물품을 탈취한 죄와 원주의제수 산호 박막산이 백금의 집에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하며 도망하여 있는 자도 체포하여 참하고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소속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5년 3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균과 정은 김사지가 환관과 의관에게 함부로 벼슬을 준 이로 반복하여 농계하고 시간간 황계옥도 그 패단을 극렬히 진술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88권 성종 15년 3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와 쌀에게를 전하께서 스스로 슬기롭고 명철함을 믿고 공의를 배격하면서 황관과 의관을 총의하여 관작을 함부로 하는 조짐을 열어주시니 신등은 결망됩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높은 직제를 환관과 의관에게 더하시면서 굳이 대신 대간 시종의 의논을 거절하시니 다른 날에 혹시라도 어떤 일로서 임시로 환관이나 의관을 제수하면서 또 대신 대간 시종의 의논을 거절하고 드디어 사언을 함부로 베풀고 공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환관과 의관의 기수는 날마다 대단해지고 바른 날은 날로 멀어지게 지는데 이른다면 그 화가 어찌 거듭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간혹 앞에서는 밝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두워지기도 하였으니 만약 마침을 삼가는 것이 처음과 같지 않으면 비록 성지라 하더라도 오히려 믿을 수 없는데 더구나 그 후세에 배단이 없다고 보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전하께서는 작은 것에 소홀히 마시고 그 조짐을 삼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혹시라도 들어줄 만한 것이라면 면대하여 가안했을 때 어찌 들어주지 않았겠는가? 그대들이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 옳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진실로 전하께서 경사로 인하여 언어를 베푼 것으로 압니다. 다만 동일한 경사인데 백관인 경우는 대가하게 하고 유독 의관과 환관에게만 특가한 것은 불가합니다. 환씨는 집안의 종이며 의경은 잠류인데 자헌대부, 가정대부, 가선대부의 높은 직지를 함부로 제수하는 것도 불가하고 작상은 공기인데 너무나 아끼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신 대간, 시종의 말은 공론이 있는 것인데 굳이 거절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등이 고집하여 논란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은 전하께서 공론을 따르게 하여 과실이 없게 하고자 할 뿐입니다.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사람이 누가 허물이 있게 하고 싶겠는가? 다만 은혜를 베푼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삭각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8일 성녀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8일 성녀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강형이 아뢰기를 역대 환시의 일은 성주께서도 밝게 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백관의 예로 대가하여도 충분할 것인데 공운이 없는 판관과 의관에게 함부로 더하여 주시니 신등은 결망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그대들도 알았을 것이다 하였다. 헌납 남세담이 아뢰기를 대간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고 대신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성상께서만 굳이 공론을 거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학에 이르기를 그 친애하는 바에 치우치게 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인군이 마음에 가리운 바가 있으며 그 정당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대간의 말이 아무리 간절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 고조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를 바꾸려고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호를 의뢰하여 중지하게 되었으니 어찌 친애에 치우친 파단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원순의 탄생은 진실로 종사나 신민의 경사인데 어떻게 한 고조가 태자를 바꾸는 일에 관여는 시키는가? 환관과 의관이 비록 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 뒤따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참장관 송질이 아뢰기를 이런 무리에게 함부로 관작을 주는 것은 대체의 관계됨이 있으니 청와대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검토관 강혼이 아뢰기를 비록 작은 행동과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대간의 말이면 진실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스려서 태평하지만 닥쳐오는 조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 중간의 직질이 겨우 사품에 그쳤지만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은 대간이 말할 뿐만 아니라 대신 시종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후원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배격하면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사필로 쓰게 되면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며 지사 정괄이 아뢰기를 만리의 패단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누리에게 일찍이 이 품에 제수시킨 것도 이미 그 분수가 지나친 것이며 이제 또 공운이 없는데 특별히 높은 직질을 올려주는 것은 지나칩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른 물품으로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강형이 아뢰기를 옛날 외인이 우리 백성을 죽였는데 그때 장차 고태피를 보내어 유시하려고 했으나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계로 통지하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량을 다투는 것으로 큰일이 아니니 조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냈다가 저들이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조처하시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량을 위해서가 아니다. 남방의 생각하지 않는 병고는 오직 도의에게 달려 있으니 만약 이런 것을 작은 일로 여겨 징계하지 않는다면 더욱 방자하게 날뛰면서 두려워하고 끄려하는 바가 없어 수모를 받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조관을 보내어 그 형세를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남세담이 말하기를 변장이 공향할 때에도 오히려 의심을 품고 반드시 도금을 차며 요리조리 속이는 것이 일정함이 없으니 아마도 중간에 갑작스러운 변고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글로서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사 이급배는 아래기라 외인이 칼을 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며 병고를 일으킨다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세조께서 원효연을 파견하여 대마도에 가게 하면서 군관을 뽑아 데리고 가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수로로 다니는 것을 꺼리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 섬의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의 굽고 곧은 것을 모두 알 수가 없으니 끊임없이 왕래하여 역력히 형세를 알아둔 다음에 가할 터인데 병고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가 우리나라에 기부한 지 오래되었다. 지난번에 사신을 보냈다는 군관이 모두 화를 잘 쏘았으므로 비인들이 모두 복종하였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어 도주의 기순하는 뜻을 관찰하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정성근의 성품은 협의하여 능히 곤도를 줬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가 노여워하여 그를 보내온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삼포에 사는 외인이 그 이유가 이렇게 많으니 국가에서 마침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강원도의 백성들이 허망하게 외인의 병고를 의심하여 놀라고 두려워하며 소동을 피웠다는데 만약 큰 병고가 있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태평한데 익숙한 까닭이다 하였다. 이급배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모든 포위에 방어가 없으므로 간혹 외선이 곧 바로 동강이나 서강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해다 진영을 설치하여 방수를 건너하게 하고 있으니 외인의 병고가 어찌 염려스럽겠습니까? 하고 남세담은 이르기를 연의 모든 진영의 군기를 정밀하게 연마하고 수조를 점가 배치시켜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절도사가 마땅히 스스로 처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유별나게 기계를 염려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듣고 의심하여 장차 소요스러운 패단이 있을 것이니 그 자연스러움으로 인하여 처리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특징간 이육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외손을 청량할 때면 혹은 뇌물을 바치거나 혹은 완력으로 다투기도 하여 더할 수 없이 분요스럽다 합니다. 만약 50척에서 그 일정한 수요만 정한다면 청량하는데 배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인원의 수요만 정하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므로 이급배가 말하기를 50척 내에서 대선, 중선, 소선으로 나누되 어느 배에는 인원수가 얼마라고 정하며 이것으로 차등을 줄인다면 그의 이런 패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법은 새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강혼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외방에서 호랑이를 잡을 때 한 고리 군사를 모두 내보내는 것은 소요스러울 듯합니다.
또 비록 함정을 설치해 놓았으나 호랑이가 스스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잡겠습니까? 연전에 하사하여 호랑이 가죽을 바치라고 한 것 때문에 절도사가 잡으라고 독촉한다니 지금 만약 군사를 일으킨다면 아마도 농사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하고 이급배는 말하기를 절도사가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를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군이나 현에다 함정 감고를 정하여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번번이 그 속전을 징수하니 민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랑이가 있으면 잡고 호랑이가 없으면 못 잡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야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사로잡아가면 모두 큰 병구로 여기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많은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도에 유시하여 군사를 일으켜 농사에 방해가 되게는 말도록 하라 하였다. 옛날 한나라 고조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를 바꾸려 하자는 한나라 고조가 여후와 정이 소홀하여지자 태자 영을 패하고 사랑하는 척희의 아들 여일을 세우려고 한 고사를 말한다. 사호는 한 고조 때 상산에 숨은 네 노인을 말한다. 곧 동원공, 기리계, 하황공, 농리선생이다.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하여 호라고 하였다. 상산사호이다. 삼포는 세종대왕 때 일본에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한 웅청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의 세 포구를 말한다. 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마도 경차관 권주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는 도주 부자가 하는 바를 이를 가서 보는 것이 옳겠다. 지난번에 정성근은 국량이 넓지 못하여 도주 부자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였으니 그대는 너그럽게 마땅히 대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권주가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일이 가볍지 않으므로 아마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선자가 흉노에게 주는 글에도 그 내용이 박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문제가 나물 왕에게 주는 글에 이르기를 짐은 고황제 척실의 아들이다고 하였는데 그때의 대처를 안다고 여겼으며 나물도 이 때문에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왕자가 이적을 대우하는데 마땅히 관대하기를 힘써 따라야 하고 엄한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연이 매우 준엄하고 마땅히 엄한 법으로 처치한다는 등의 말은 더욱 엄숙한 듯하니 본국의 유래에 의한다고 이를 것 같으면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조의 서신이니 무방한 듯하다. 그러나 당당 대조 등의 말은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권주가 말하기를 갑자기 응대할 말은 마땅히 미리 계책을 세워서 가야겠습니다. 저들이 만약 말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마땅히 말없이 와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형세를 관찰하여 묻는 데 따라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권주가 말하기를 수세하는 일은 그 가부를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삼포에 사는 외인은 본국의 일반 백성이나 다름이 없으니 비록 도주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치로 보아 당연히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대가 마땅히 세금을 거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법이라고 말을 하고 천천히 도주의 대답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권주가 말하기를 만약에 부득이하여 세금을 거둔다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돌아보며 물으니 승지 구치곤이 대답하기를 권주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권주가 말하기를 이번에 오는 조국자는 곧 도주의 종제로 용자한 자입니다. 청크대 영을 내려 호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과 같이 돌아가면 그 지로인도 마땅히 마음을 쓸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환관과 의관에게 관작을 함부로 주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질로 언책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관과 의관에게 가자하는 것이 미편하다는 이를 가지고 복합하여 농대하였으나 끝내 회천하지 못하고 직책을 받드는데 성과가 없으니 감히 직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저기하여 지금까지 26년이 되었으나 예전에는 이런 풍조가 없었다. 요즘에 와서 처음 있는 것이다. 옛날엔 대간이 일을 말할 때 처음엔 말로 하고 다음에는 교장으로 하다가 끝내는 정립하면서 사직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한 가지 일만 들어주지 않으면 문득 그 직책을 사임한 이는 임금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미 나의 뜻을 깨우쳐 주었으니 나도 그대들의 뜻을 알겠다. 내가 만약 그대들의 사직을 받아준다면 마땅히 해임시킬 것이다. 그러나 대가는 진실로 마땅히 관대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 등이 합사하여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날 복합하였으나 윤가를 받지 못하고 역병연에서 면대하여 유엄을 받들기를 바랐으나 마침내 회천시키지 못하였으니 신등의 소망이 이미 끊겼습니다. 그 말이 효과를 얻지 못하며 뻔뻔스럽게 지금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이 실로 편치 못하므로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 등이 맞서 아뢰기를 신등이 능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비록 명령을 받들어 관직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실로 편치 못합니다. 하니 어서 하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된다면 면절 정쟁하는 것도 옳겠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다만 환관과 의관을 위한 이할 뿐이다. 한자금을 올려주거나 내린다고 해서 흥하거나 망하는 데 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이 비록 당나라 환관이 사품이 직질에 불과하다는 제도를 인용하여 말하였으나 옛부터 칠한 흥망은 인주의 밝음과 어둠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비록 용렬하고 어두우나 어찌 환관이나 의관에게 제어를 당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호문관 부제학 송질 등도 와서 아뢰기를 정의품 종의품은 곧 인주가 어진 사대부를 대우하는 높은 직질이므로 진실로 그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두 언관과 두 의관을 같은 날에 제수시켜서 어진 사대부와 더불어 채무를 같이 하게 하여 명기를 더럽히고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므로 정부 대간이 반대하는 의논을 고집하여 논란하였으나 오히려 천정에 저지되었으니 작상을 참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하에 간하는 것을 따르는 미덕에 크게 누가 두겠습니다. 원컨대 공론을 따라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다시 하려기를 신등이 언책에 대제하면서 그 말이 성과를 얻지 못하여 어진 일을 등용하는 길을 피하도록 청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복직하게 하시니 상상의 연애는 진실로 호합니다. 그러나 한갓 영광스러운 총애만 더하여 주시고 말한 것은 채용되지 않으니 이는 곧 배도가 이른바 신이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이 신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할 것이요 신이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이 신을 보고 은혜를 저버린다고 이를 것이니 물러가는 것이 이미 허락되지 않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바로 뜨거운 불로 심장을 태우고 모든 화살이 온몸에 모여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굽어 살피시어 과연 옳으면 마땅히 받아들이시고 만약 옳지 않으면 빨리 직사를 체임시켜 신등의 진퇴하는 의를 결정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스러움을 금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송질등이 다시 아뢰기를 인주가 믿고서 정치를 하는 것은 오직 재상과 대간뿐입니다. 지금 명기를 아끼지 않고 함부로 천한 무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은 진실로 작은 실수가 아니며 재상이나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면 국론인 것을 알만합니다. 전하께서도 또한 그 불가함을 알면서 오히려 공변된 의논은 쓰지 않고 잣달고 쓸데없는 환관과 의관을 존숭하고 총애하기 때문에 간하는 것을 거절하며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누를 끼치게 되니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사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며 이미 베푼 은혜를 뒤따라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대들의 말이 여기에 이를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도 전하께서 경사로 인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은 줄로 압니다.
다만 동일한 경사인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르니 지금 공론을 인하여 사언을 도로 거두신다면 마침 가난한 것을 따르는 미덕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터인데 선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여기에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면절 정쟁은 조중 특히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이 행한 일 또는 정치상의 사건에 대해 기탄 없이 쟁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강직한 신화를 의미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다 좌부 승지 권경우가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하양 현감 김지를 검천의 전세 감납 차사원으로 삼았는데 면포 66필과 종이 1150권을 사용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재학 성질 수찬 성희안 사간 홍형 장령 이집 등이 엄용선 송흠 등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지는 판서 김여석의 족형이다. 김여석 소유의 전장이 충주에 있으므로 감사에게 위촉되어 김지를 뽑아 수세원으로 삼았는데 장차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김지가 함부로 쌀, 콩, 배, 종이를 거두어서 스스로 쓰기도 하고 또 권계에게 뇌물로 주었는데 김여석에게 돌려준 것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실이 드러남에 있어 김여석이 누가 미치가 두려워하여 김지를 도망가게 하였는데 김지의 아들 전현감 김호문이 저지하여 말하기를 아버님이 이번 일에 발명하지 못하시면 우리 자손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판서가 있는데 어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함으로 김지가 곧 옥에 나아갔다. 마침내 면함을 얻지 못하였다. 김호문은 바야흐로 아비가 감옥에 있는데도 손과 더불어 바둑을 두면서 담수하는 것이 태연스러웠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경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봉상시정 유조 등 5사람이 연대하다. 성균관 전적이 희락이 아래기라. 향실이 옛날 서연의 대청 곁에 있는데 매우 협착하고 상시로 잡류가 태연스럽게 출입하여 진실로 미편하니 대궐 안에 빈 곳을 가려서 별도로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향실은 제기하는 것이므로 그 교서관 관원 한 명과 중의위 관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잇따라 숙직을 하는데 조석의 공억이 매우 박합니다. 청컨대 경영관의 예로 대접하여 해야 하며 향촉을 싸서 봉할 때 향실 관원이 향촉을 가지고 승정원에 나아가 싸서 봉하는 것도 미편합니다. 이후로는 승지로 하여금 향실에 나아가 싸서 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원에 전교하기라. 이희락이 아는 바가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향실은 과연 좁습니다. 청컨대 옛날 서현청 북쪽 편에다 옮겨 설치하여 담을 쌓고 문을 닫아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입직하는 관원은 직질이 낮으므로 그 공옥하는 물건도 등급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길 때는 사옹으로 하여금 삼시로 먹여주게 하고 향촉을 싸서 봉하는 것은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향실은 교서관 소속으로서 국가의 각급 제사에 사용하는 향과 축을 관장하는 직소이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정조사 김수선 이병정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 무슨 일이 있던가 하니 김수손이 아뢰기를 조야의 일이 없어 태평한 기상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논계하였으나 마침내 회천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언책의 임무를 그르쳤으므로 모람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빌건대 직서를 해임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다시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로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하 7번째 기사. 홍문관부제학 송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자규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이며 국가의 대병이므로 옛날의 성제 명왕도 삼가고 아끼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일명의 관작도 감히 참람하게 함이 없어 낮은 이가 높은 이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천한 이가 귀한 이에게 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정이 잘 다스려지고 엄폐의 순서가 있어 어질거나 어질지 못하거나 각각 그 위치를 얻었으며 좀비 대수가 각각 그 분수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미쳐 자귀는 사정으로서 주고 상은 종이로서 더하자 공로, 환시, 창우, 의복의 무리가 잡되게 나란히 진출하여 검자를 받거나 초선을 쓰게 되니 기세가 교만방자하므로 진신 사대부는 마음이 상하여 해이되고 조정은 존음이 없으며 명기는 문란하여져서 나라가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의관인 송흠, 김흥수와 엄시인 엄용선, 문중선에게 거전에 지나치게 통정대구로 올려주어 더러는 일품에 이르렀는데 임금의 총애를 외람되게 절취하고 바늘의 위차를 더럽혀서 이미 조정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함부로 임금의 혜택을 베풀어 높은 직책을 올려주시니 제서가 한번 나오자 여러 사람의 평판이 깜짝 놀라고 재상과 대간이 항의하여 아뢰는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공의를 거절하시고 이런 무리를 높여 중하게 여기시니 비록 국가의 경중이 매우 있는 현 사대부를 대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이런 무리가 실제로 약간의 공로가 있다면 전하께서 물품을 하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작제로서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동궁에 경사가 있게 된 것이 이 무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특이하게 총애하여 재상을 대우하는 직질로서 대우하십니까? 고갱과 이목의 충성스러운 말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조정을 수치스럽게 하고 명기를 더럽히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다시 3번 생각하시고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그대들이 대간과 같은 말로 극력 가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 까닭을 안다. 사람의 정은 모두 허물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환관과 의관을 높이고 총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겠으며 높은 반열에 제 스시께서 교만 방자한 기세를 부리게 하려고 그러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영특하고 준수한 자들로 오래도록 경악의 의논하며 생각하는 지위에서 시종하면서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신달하였으니 잘한 일은 잘하였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마음은 모르고서 한갓 가나는 것을 거절하는 이름을 이루게 하니 무엇을 취하겠는가. 그리고 또 내가 유충한 임금이 아니니 애초에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일명은 첫 임명을 말한다. 참으로 관계를 받는 것 또는 그 관계, 중국 주나라 때 임가하는 일명으로부터 9명까지 있어 후세의 9품에부터 1품까지 있는 것과 비슷하다. 벼슬아치로서 처음 받은 가장 낮은 품계라는 뜻으로 쓰였다. 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한 8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조국차로 하여금 권주와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예조의 사례기를 지난 정민년에 정승근이 대마도에 갈 때에 평무숙이 마침 왔다가 그가 돌아갈 시기에 마침 정승근도 길을 떠날 때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간 것입니다. 평무숙은 우리나라에 와서 산지가 이미 오래되어 장가까지 들었고 오래도록 조정에 있어 관직이 중추에 이르러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국차는 심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건주와 같이 가게 되면 이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등의 뜻으로는 같이 가는 것이 미편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한 사람 건주에 살고 죽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중에 관계되지 않겠지만 저들이 어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해치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만약 같이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조심하면서 호의해 갈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한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송포 지자 일기주 태수 원희 상송포 구사도구 축후수 의영 살마주 도진 병원지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여러 번 복직을 명하셨는데도 감히 사피하기를 청하는 것은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러나 말에서 보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책임을 비워놓는 것인데 구차스럽게 비위나 맞추며 어진 사람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그 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직을 해도 허락하지 않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임에 나아가려고 하면 총애와 영광을 탐하는 죄가 있고 굳이 벼슬을 사직하려고 청하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으로 책망을 하시니 반복하여 생각해보건대 진실로 조심스럽고 황공함이 간절합니다. 청근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굽어 살펴보시고 신등의 침태를 결정하여 주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그대들의 생각은 내가 패간을 보는 듯하다. 내가 일찍이 소동파의 시에서 임금의 은혜를 끌면서 물러날 수 없다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임금의 은혜에 끌려서 물러날 수 없다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 비록 진실한 뜻은 아니나 신하가 임금에게 향하는 정성은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대들은 내가 들어주지 않는 한 가지 이 일 때문에 연히 사직을 청하니 그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삼가 어스를 보건대 친절하게 유시한 것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성상의 은혜 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등은 성명하신 임금을 만나 언책에 대죄하면서 비록 조그마한 행동의 실수라도 오히려 바로잡아 허물이 없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더욱이 환관과 의관을 사랑하여 작상을 함부로 하고 간쟁을 거절하시어 한 가지 일에 세 가지의 실수가 있으니 성상의 덕에 누가 됨이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신등의 정성은 임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직책을 받드는데 효과가 없으나 어찌 성명의 아래에서 감히 장록을 사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탐욕을 부리며 구차하게 비위를 맞추어 위로는 상상의 연애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배운 것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참건대 채찰을 더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이내 왕대비의 단일이다. 하례를 정지하고 입직한 제장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윤민과 집이 이균 등이 서게 하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정이 속에서 격동하여 말이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환관과 의원을 대우하는 은혜는 어찌 그리 중하게 여기면서 대신이나 시종을 대우하는 예는 어찌 그리 가볍게 여기십니까? 그 환관이나 의원을 대우하는 데는 경솔하게 높은 직제를 함부로 공이 없는 자에게 더하시면서 차라리 공론을 폐하더라도 사언을 곡전하게 베푸시며 대신 시종 대간이 말하는 것을 강력히 거절하고 변경시키지 않으시니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너무 정중한 것이 아닙니까? 대신은 보필하는 자리에 있고 시종은 논사하는 반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고서도 같은 말로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조정의 공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따라서 핑계대시기를 대간이 두렵다고 하셨으니 전하께서 대신 시종을 오히려 의심한다면 믿을 만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무릇 큰 장사나 일을 의논할 때 반드시 대신 시종에게 의논을 하시면서 환관과 의관의 까닭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쓰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또한 가볍지 않습니까? 문득 환관이나 의관은 천하면서도 가깝게 지내니 가깝게 지내는 자는 쉽게 친하여지고 대신은 높이면서 공경을 해야 하니 공경하는 자리는 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하에 대우하는 경중이 이렇게 전도되는 것입니까? 대간의 품위는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매우 중하므로 군친을 끌여하는 것도 무릅쓰고 간사한 자의 노여움도 회피하지 않으며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마땅히 말을 다하여 극력간하고 아첨하거나 구차스럽게 비위를 맞추며 총애와 영화를 절제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제왕이 자신을 굽혀서 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호심탄회하게 바른 말을 받아들여 그 고든 기상을 배양시키고 조금 더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은 대간의 풍채를 유지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까닭입니다. 지금 대간이 말한 것은 보살펴주지도 아니하므로 부득이 사직을 하는 것이며 사직을 해도 허락을 얻지 못하므로 부득이 직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예사를 보아 조금 더 살펴보거나 생각지 않으시고 절실하게 말할 것 같으면 이미 나의 뜻을 유시했다는 것으로 거절하시며 조금 강력하게 사직을 하며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으로 책망하면서 오로지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을 힘쓰고 계속 세월만 보내며 한갓 인순을 일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상의 포용하는 덕이라고 하나 가난한 것을 쫓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하는 아름다움에는 아마도 어긋남이 있을 듯합니다. 또 명의는 지극히 소중한 것인데 조정에서 청의가 행하여지지 않고 염우를 힘쓰지 아니하면 이른바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니 나라가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무릇 언책에 있는 자가 그 말의 보람을 얻지 못하면 가는 것은 예나 지금의 공통된 어리입니다. 신등은 언책에 대죄하면서 직임을 비우고 돌보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물러나는 것도 이미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며 신등으로 하여금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임에 나아가 총록을 탐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명절을 잃게 하는 것이니 어찌 명의를 승상하고 염우를 힘쓰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신은 명을 받아 직책을 받들어 비움이 없어야 곧 임금을 사랑하는 정승이 되는 것이며 영합하여 순종하는 데 이르는 것은 임금을 사랑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등이 감히 말하는 것은 명망을 요구하거나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된 직분에 당연한 것이며 신등이 감히 사직하는 것은 곧 말이나 웃는 모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의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청가대 전하께서는 국어 제찰을 더하시어 만약 신등의 말을 채용하시 않으시면 청건대 직사를 해임시키고 만약 신등을 관직을 채임시키지 않으시면 청건대 아랫발을 받아들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염우는 방정한 품행과 견고한 절조를 말한다. 사유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를 말한다. 예, 의, 염, 치를 말한다. 예는 예절이고 의는 법도이고 염은 염치이고 치는 부끄러움 네 가지를 말한다.